27일 목요일 아침에 이슈레이더 시간입니다. 신인규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투자 아이디어를 많이 얻어 가셔야 되는데 네 가지 핫 키워드 하나씩 보겠습니다. N달러, 우리 금융지주, SK하이닉스, 제넥신, 요거를 키워드로 해서 하나씩 따져보겠습니다. N달러, 몇 시간 전에 움직인 뉴욕의 시장에서 달러당 160엔을 뚫고 올라갔습니다. 지금 왜 이렇게 지금 엔화가 약세입니까? 큰 틀에서는 지금 같은 상황이 미국과 일본의 금리 차가 조금 더 지속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커진 상황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전날에 나왔던 이 페드,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이 이사죠. 미셸 보우먼 이사가 하루 앞서 나왔던 리사 쿡 이사보다 훨씬 더 강경한 발언을 시장에 던진 영향이 있을 겁니다. 어떤 얘기를 했냐면요. 보우먼 이사가 영국에서 아직 정책 금리를 낮출 적절한 시점이 오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올해 금리 인하를 예상하지 않는다, 인하 시점 미래로 옮겼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다 인플레이션 전망과 관련해선 리사 쿡 이사는 아마 조금씩 둔화되고 있다, 이런 얘기들 했는데 이 많은 상승 위험이 있다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매파적인 발언들이 시장에 들어오면서 여기에 시장이 조금 더 움직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또 하나는 27일에 있을 미국 대선 토론회를 두고 금리에 대한 리스크, 그러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과 바이든 현 대통령의 얘기에서 미국이 조금 더 고금리를 갈 수 있느냐, 아니면은 경제 부양을 위해 완화적인 정책을 뛸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놓고도 아직은 시장에서는 우려를 더 많이 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토론회는 내일 새벽이 되겠네요. 그렇게 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봐야 될 게, 일본이요, 원래 160엔을 뚫느냐 맞느냐, 그러니까 엔화 가치가 더 내려가느냐 마느냐 할 때 구두 개입을 했습니다. 이 일본의 이 재무상이 투기 등에 의해서 과도한 환율 변동이 있을 경우에 우리가 적절한 행동에 나서겠다, 이렇게 예고를 했는데도 지금 160엔이 뚫렸다는 것, 이거는 조금 위험한 수준에 온 것 아닌가, 이런 시각들이 많습니다. 계속 말만 하니까 그렇죠. 예, 이렇게 이제 160엔 계속 우리가 주시를 하고 있었는데 결국에는 160엔마저도 지금 뚫어버렸습니다. 38년 만에 엔화가 가장 낮은 상황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계속 이렇게 계속 이제 엔화가 약세가 계속 지속되면 85년이었죠. 플라자 합의 때 생각이 나는데, 이거 이제 미국 큰형이 어떻게 나올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엔저가 지금 계속되는 상황이 지속될 경우 우리 국내 증시에도 영향을 많이 끼칠 것 같아요. 물론 원달러 환율도 같이 뛰긴 합니다만, 원화 맞습니다. 약세 동반합니다만 어떻습니까? 최근 5년간 데이터로 보면요, 원화와 엔화 움직임 좀 다른데 1년으로 데이터 좁혀보면은 원화와 엔화 움직임이 굉장히 유사합니다. 환율이라는 게 워낙 변수가 많지만 최근 들어서 미국의 통화 정책이라는 단일 변수가 이 다른 나라 환율에 차지하는 존재감이 커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엔저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는, 미국으로 인한 엔저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는 우리나라 환율 그리고 관련해서 수출주, 이런 영향들 같이 볼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건데, 조금 더 하나 보면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엔저가 조금 더 강한 현상이 지속이 될 수 있다고 하면은 하나투어와 같은 이 여행주 관련해서 최근에 계속 나오는 소리가, 생각보다 이 7월 금리 인상 정도 할 거 아니면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일본이 할 수 있는 조치가 여러 가지 채권 상황들 보면은 많이 없는 상황에서 7월 금리 인상 정도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엔저 조금 더 지속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그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엔화 싸니까 여름철에 일본이나 가볼까? 일본 가볼까, 뭐 이런 수요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주가 여행주 가운데는 하나투어다, 이런 얘기들이 증권가에서는 사실 나오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제주도도 좋습니다, 여러분. 좀 욕을 많이 먹고 있긴 합니다만. 제주도도 좋죠. 예. 예. 자, 두 번째는 우리 금융지주입니다. 지금 아마 한국경제신문 특종인가요? 맞습니다. 예, 동양생명 ABL 생명 인수 추진한다, 이렇게 나왔던데 어떤 내용입니까? 인수 자산 규모로만 따지면은 50조 원에 가까운 빅딜이 나올 전망입니다. 지금 우리금융그룹이 중국의 이 다자보험그룹과 이 주식 양수도 계약에 대한 양해각서 MOU를 체결했다는 소식이 시장에 전해졌는데요. 이 다자금융이 동양생명과 ABL을 갖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금융이 패키지로 인수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양측이 3분기에 가격을 확정해서 이 인수가가 그때쯤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게 되면은 아마 금융주에서는 상당히 큰 규모의 빅딜이 완성이 될 전망입니다.
네, 예전에는 KB금융하고 우리금융, 뭐 신한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이런 데랑 거의 대등하게 갔는데 지금 시가총액을 보면 KB금융지주의 3분의 1밖에 안 됩니다. PBR도 0.3배밖에 안 되고요. 저평가를 받고 있죠. 예. 뭐 저평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 지금 업계에서는 지금 요 생명보험사 인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예전 그 임종영 회장의 이 여러 가지 해왔던 일들을 돌이켜 보면은 업계에서는 이 임종영 회장이 M&A로 이 회사 체질을 강화하는 이 특기가 다시 한번 발휘될 것 같다. 이런 전망을 내봤습니다. 농협금융지주 회장을 했었죠. 맞습니다. 그때 우리투자증권을 농협에 가져가서 NH금융지주가 크게 이제 상승하는 계기를 만들었었죠. 그리고 동양생명과 ABL 모두 현재 생명보험 부분에서 흑자 내고 있는 회사입니다. 동양생명은 코스피 상장사죠. 올해 1분기에 1,000억 원 가까운 영업이익 냈고요. 자산 규모가 32조 원에 달합니다. 그리고 이게 ABL의 자산과 합쳐지면은 49조 9천억 원 정도의 현재 자산을 우리금융이 인수할 것이다. 이렇게 보이는 거고, 그렇게 되면 일단은 은행업 말고도 원래 우리금융은 은행업에서 대부분의 수익이 났었던 회사거든요. 그런데 이걸 최근에 확장하려는 기류들이 보이고 있고, 이번에 인수하는 자산 규모로 봤을 때 인수가 완료된다면 우리금융지주는 자산 규모로만 봐도 이제 보험업계 6위 수준의 이 기업을 갖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 봐야 될 거는 인수기업들, 지금 이 보험사들 돈 잘 벌고 있지만 이 은행업의 규제로 들어오게 된다면 자본 확충해야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우리금융지주가 비용을 좀 더 써야 될 수 있다라는 점은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것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고. 뭐 돈은 잘 버니까요. 어쨌든 우리금융이. 맞습니다. 돈은 잘 벌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배당 여력이나 이런 거 당연히 최근 밸류업 기조에서 그걸 당장 줄이지는 않겠습니다만 걱정할 수도 있지 않겠냐, 이것도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우리금융이 계속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에요. 그 증권업 진출에 대한 이야기가 3월에 한번 나왔었죠. 근데 지금 보험업도 그렇고 증권업도 그렇고 계속해서 확장을 할 수 있다, 추가적인 확장을 할 수 있다는 얘기들이 지금 업계에서 나옵니다. 하나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최근에 그 우리종금의 이 합병을 통해서 증권사 라이센스 딴 것을 보고 우리금융그룹이 아마 이 정도면은 라이센스의 의의를 두되 지금 상황 보면은 추가적인 증권사 인수도 가능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 내놓고 있었던 것도 주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예, 우리금융지 옛날에 우리아비바 생명보험사도 갖고 있었고 우리투자증권도 있었는데 다 팔고 다시 사고, 이게 사실 이제 뭐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사고 팔고 어쨌든 지금 다시 한번 광폭 행보에 나선 우리금융지주 증권사도 추가 인수 가능성도 있다. 요 얘기까지 정리를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슈는 SK하이닉스, 잘 달리는 SK하이닉스에 이거 뭐 암초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임금 협상뿐만 아니라 올해 단체 협상까지 있다고 하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까? 물론 SK하이닉스 지난해와 비교하면 굉장히 돈을 잘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노조에서 기대감이 좀 커서 원래 그렇지만 임담협 때 좀 센 안이 나왔다, 이렇게 쉽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느 정도 센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생산직 노조 기준으로 임담협 요구안에 대한 내용들이 가결이 됐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오늘 상견례를 하게 될 건데, 연봉은 전년 대비 한 8% 정도 인상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니까 인상을 요구를 했고요. 또 하나는 이게 조금 중요할 수 있는데, 원래 SK하이닉스는 삼성전자랑 다르게 영업이익 나오면 거기에 10%를 상여급으로 지급을 해왔습니다. 이것을 PS라고 했죠. 근데 이거를 15%로 높여달라, 영업이익의 15%를 달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제가 계산을 해봤습니다. 올해요, SK하이닉스 잘 나갈 거라서 영업이익만 아마 한 21조 넘게 발생할 것이다, 이런 예상들이 증권가에서 나옵니다. 역으로 환산하면은 그러면 내년에 이 받을 수 있는 PS는 2조 원이 될 것이다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여기에 상향이 15%로 이루어지게 되면 SK하이닉스로서는 1조 원의 추가 비용 부담이 성과급 부분에서만 생기게 되는 겁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이 지금 현대차도 지금 굉장히 민감한 부분으로 보고 있는 정년 연장에 대한 얘기들도 이번에 단협에서 포함이 됐고, 임금 피크제도 폐지해달라, 원래 58세 이후로 조금씩 깎아왔는데 이것도 좀 없애달라라고 지금 노조가 상당히 강경한 요구를 하고 있는 점이 앞으로 이 주가 향방, 이 투자 심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조금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막 돈을 벌기 시작했는데 흑자 전환한 지 뭐 얼마 안 됐는데 지금 노조가 이것저것, 사실 이제 삼성전자도 그렇고 SK하이닉스도 그렇고 국내 최고의 임금과 복지 회사인데 이런 회사에서 노조가 이런 요구를 하는 게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의사 파업이나 조종사 파업하고 뭐가 다른지 조금 생각할 부분이 있네요.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도 걱정이 조금 있습니다.
자, 마지막 이슈는 제넥신. 제가 여기 들어오기 직전에 한번 이렇게 재무적으로 봤더니 이렇게 연속적으로 적자 나는 회사도 예, 흔치 않은 것 같아요. 시가총액은 2,600억 정도 되더라고요. 3년짜리 그래프를 보면은 미끄럼 타도 됩니다. 이렇게 쭉 떨어지고 있던데 이 회사가 뭔가 조금 변화를 주려고 하는 모양이에요. 네. 어떤 회사를 합병하려고 한다. 이렇게 나오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그 어떤 회사가 이제 앞으로 단백질 뭐 해체 뭐 여러 그러니까 신약을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다시 한번 시장에 기대감을 주려고 한다 이런 모습인데 쉽게 말하면 제넥신이 이제 소규모 합병 결의라는 공시를 어제 장 마감 이후에 냈습니다. EPD 바이오테라피틱스라는 곳인데 여기가 프록탁이라는 기술 플랫폼을 갖고 있습니다. 프록탁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 몸에 있는 유해 단백질을 분해할 수 있는, 분해하는 식으로 치료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가진 기업인데 이 회사를 합병해가지고 신약에 대한 앞으로의 조금 더 도전에 나서겠다라는 건데 사실 제넥신이 원래 시총이 조 단위가 넘어가던 회사였습니다. 예전만 해도. 그랬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프를 보면. 조 단위가 넘어갔는데 지금 이제 하고 있는 게 빈혈 치료제 같은 거 개발하고 있고 뭐 여러 가지 것들 하고 있지만 지금 라이선스 계약들 사실 크게 제대로 매출이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력은 20년이 넘어가는데 신약은 그 업력에 맞게 잘 나오지 않는 회사인데 이런 합병을 통해서 신약에 대한 기대감을 좀 높일 수 있을지를 하나 살펴봐야 될 것 같고 실제로 이번에 소규모 합병이라고 하지만 이 EPD 바이오의 대표를 사업 대표로 올려놨습니다. 제넥신의 사업 대표로 올려놨는 각자 대표 체제로 이제 기술 부문은 이 EPD의 힘을 많이 빌리겠다라는 얘기가 되는 건데 이렇게 되면은 제넥신이라든지 또 제넥신은 사실 우리가 더 잘 알고 있는 한독이죠. 한독의 계열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독과 제넥신의 주가에도 어떤 영향을 끼칠지 오늘 장에서 지켜볼 부분이 되겠습니다. 좀 긍정 쪽입니까? 부정보다는 좀 긍정 쪽이니까 가져왔겠죠? 현재 상황이 많이 부정적이었으니 이번이 기대감을 자극하지 않을까라는 점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인규 기자와 함께한 이슈 레이더였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